5분께서 모두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찬환 선생님 통해서 토론 제의를 받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볼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제가 장성, 광주까지 40년 넘게 살았는데 이번에 처음 제가 볼랑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토론문을 좀 준비한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건 뒤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오늘 딱 와서 들어보니까 여기 주민분들이 너무 공부 열심히 하시고 분위기도 좋고 해가지고 제가 몰랐던 볼랑에 대해 아까 보물들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자원이 많구나. 그리고 지금 이 협치를 통해서 준비를 정말 잘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고요. 그리고 혹시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신가요? 제가 여기 오늘 같이 하신 분들이 딱 어벤져스 같다는 느낌이. 왜냐하면 볼랑 마을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잘 되시고 각자 장점도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제문 보면서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는데 오늘 발표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 토론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창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용왕이라는 테마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광주에 용왕이라는 테마를 가진 마을이 있을까? 우리가 제가 뒤에 계속 그 청구도 하긴 했지만 용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국 민속신앙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은 바다에서 그 풍년 그리고 안녕을 바라는 의미로 제사를 진행해서 용왕을 모시잖아요. 근데 산촌 이 농촌에서는 있긴 있지만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신앙에서만 나오지 마을신앙에서까지 이렇게 용왕을 모시는 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광주는 더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테마를 잘 잡은 것 같은데 과연 볼랑이 용왕을 이렇게 제시한 거에 대해서 다른 외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인가? 용왕 이 글자만 따오는 게 아니라 실제 마을에 이 용왕에 관련된 무슨 자원이 있는 것인가? 그런 점들이 저는 약간 좀 개발 또는 발굴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오창 선생님이 그 테마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제안을 해주셨다는 측면에서 정말 그래서 저도 계속 용왕에 대해서 오늘 토론에도 많이 좀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양현희 선생님이 저는 양현희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오늘 답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들이 볼랑을 너무 모른다. 저도 그랬고 외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 생각 들고 그렇다면 볼랑을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다 말씀하셨어요. 소득 사업이 필요하다. 이건 주민들도 그렇지만 그러려면 사람이 와야 되고 그럼 사람이 볼랑을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게 계속 맞물리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을의 자산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또 설득시키고 다시 또 체험시키고 다시 한 번 방문하니까 재방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려면 볼랑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핵심을 잘 잡아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했던 것 중에 그 소득 사업에 있어서의 그 쌀 부분 있잖아요. 아까 이게 에서만 나온 쌀이 있다 했잖아요. 그 민속신앙의 그 용왕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그 제사에 들어가는 그 절차 중에 용왕밥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 용왕밥의 가장 기본이 쌀입니다. 그리고 그 쌀을 포함한 모복 이걸 통해서 이게 그 용왕밥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이 지역에서의 특산물과 그런 용왕밥 또는 그런 테마가 엮인 무슨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게 오히려 더 외부에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똑같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기도 유유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농작물이 생산되고 그 이후에 활용이 되지 않은 유유농지들이
제가 알기로는 광주 광시가 6대 광시 중에 면접들이 가장 많거든요, 유유농지가. 그래서 시에서도 그 유유농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상사와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을 때 수확 이후에 그 잠깐 몇 개월 사이에 유유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상당히 오히려 이 시에 어필이 많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미옥 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빈집 활용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더하기센터로 폐교를 활용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그다음 지자체 정책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그런 기존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상당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렇게 경제가 그렇게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빈집을 활용하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기재음식 체험을 말씀하시면서 어른들의 레시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상당히 제가 뒷부분에 골량 보물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어른들의 레시피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음식을 만드는 방법들. 소위 이제 그 직접 재산 이런 말을 할 때 가장 핵심이 전통 지식이거든요. 그 전통 지식은 유형도 있지만 무형이 있습니다. 무형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 그 레시피 같은 경우도 그 전국에 정말 그 마을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발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레시피를 오히려 더 이게 여기 계신 분들 다 집집마다 레시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 뭐 레시피 좋은 걸 또 선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 메뉴를 개발해 나가면 그런 다른 마을, 다른 지역에는 그런 레시피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마을 자원으로서 좋다. 이게 그 음식 레시피뿐만 아니라 무슨 공작물을 만드는 것, 농산물을 만들 때도 무슨 여기만의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게 이 마을의 전통 지식이고 이 마을의 자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거. 이 부분은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승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 굉장히 저는 공감합니다. 역사 부분을.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골량을 모를까? 제가 공부 안 했던 거죠, 골량에 대해서. 근데 그래서 제가 골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도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여기 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최근에 나온 자료들 말고 더 오래된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골량이라는 한자로 좀 검색을 해봤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조선시대 이전으로는 아예. 왜 안 나오나 했더니, 그렇죠. 1914년에 일제강점기 때 이게 평창에 있는 골량과 정량이 합쳐져서 골량이 된 거죠. 이게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일제의 수탈, 또는 행정 편의상 측량도 하고 행정구역을 다 통합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과거의 그 자료들이, 역사들이 거기서 단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역사 부분을 계속 이렇게 발굴한다는 것은 제가 결론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을 사업의 뭐랄까 좀 그 정신 또는 그 이 마을의 자원이 바로 그 역사와 전통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발굴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홍현 선생님이 하셨던 도시농업공은 저도 이 토론문 준비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시나 다른 정부들도 많이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도시농업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홍현 선생님이 굉장히 그 강점이 나중에 이제 협치마을 사업이 어느 정도 이 궤도에 오르고 정리가 될 때쯤에 마지막에 그 이런 행정적인 부분 또는 이게 정말 사업으로서 어떻게 추진돼야 할 것인가 그런 체계를 잡아주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 선생님들이 이 마을에 대한 너무 공부 또는 이제 관심 이게 많으신 것 같아서 정말 이 협치마을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말이 되어지겠는데 아까 김창훈 선생님 좀 말을 최대한 길게 하셔가지고
준비한 토론문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 말씀드렸던 본량을 제가 왜 모를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본량을 생각할까라는 생각으로 그 유인물 22페이지 보시면 그 썸트렌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그 핸드폰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본량을 검색하거나 본량을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키워드마다 그런데 실제 본량을 일반 사람들이 그 게시물을 올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최근 한 7년 사이에 전국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 1527번 이 본량을 이렇게 게시물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밑에 22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광주, 항룡강, 지구, 초등학교, 삼도 이런 그냥 기본적인 사항들만 나와 있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특징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혹시 말해서 지금 있는 테마들 그대로 쭉 간다면 나중에 한 5년 뒤에 여기에 용왕이 하나 좀 찍히고 아니면 여기 무슨 다른 키워드들 지금 말씀하신 키워드들이 여기에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그 본량의 이미지고 본량을 사람들이 여기 용왕관이구나. 지금 현재는 그런 인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양현승도 말씀하셨다시피 요거는 그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일반 사람들한테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이 마을 사업이 정확히 정립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23페이지는 제가 용왕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같은 방법으로 용왕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속신앙, 뭐 토끼, 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익숙하시고 좀 복면과 콘서트 이건 그냥 MBC 프로그램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거기에 어떤 연예인들이 복면을 이제 그 용왕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나와서 사람들의 용왕이 알려진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 말고 10대, 20대, MZ세대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신앙을 몰라요. 이전 연예인들이 용왕으로 얼굴 나왔기 때문에 아는 거지. 이게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용왕마을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어필하더라도 과연 젊은 세대들의 용왕에 대해서 관심이 가질까? 그래서 요거는 저도 못하게 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앞으로 좀 논의하실 때 아까 뭐 청년에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금 막 올라오는 학생들 또는 특히 청년이 중요하겠지만 용왕에 대해서 모르는 청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습득시키고 어떻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나온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저는 이제 답은 모르겠지만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는 그렇다면 만약 용왕을 테마로 한다면 아까 제가 정승희 선생님 말씀을 굉장히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이 용왕이 한국 민속신앙에서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거기서 우리가 사업을 뽑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한국 민속신앙에 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알려지면 너희들은 왜 용왕인데 그런 사업을 하냐. 오히려 마을에서 최대한 그 민속신앙에 가까운 내용들을 발굴해서 그걸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28페이지부터 이 용왕에 관련된 우리나라 그 한국 민속신앙 그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얘기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요 정도 이런 것들은 이 본령마을하고 좀 연관돼 있다는 것들을 좀 포함했으면 좋겠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24페이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이제 용왕 하면은 어촌을 생각하잖아요. 그 바다에 대한 풍어 또는 이제 안녕을 이렇게 바라는 의미로. 그런데 실제 민속신앙 중에 산촌에서도 좀 많이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사례들이 좀 있다. 이제 농촌에서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본량에서 그런 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면은 그 용왕에 관한 신앙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내용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용왕을 맞이하는 시기가
대부분 정월대보름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본량에서 해맞이로 이런 일이다 이렇게 뭐 주요 축제를 한다든지 또는 11월에 한다는 이런 그 특성이 있겠지만 저는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영왕의 기본적인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시점에 뭔가 축제가 있으면 좋겠다. 정월대보름에 영왕에게 무슨 이렇게 좀 제사를 드리고 또는 기도 드리고 싶다는 사람이 볼랑감도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딱 바로 캐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용왕을 맞이하는 시기도 좀 특정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용왕을 맞이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평안을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들하고 연결되냐면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농업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새? 사회적 농업이 도시민들의 치유와 관련된 거잖아요. 지금 다 동의하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도시민들이 뭔가 좀 치료받고 싶고 뭔가 치유받고 싶고 그런 시점에서 우리 자기들의 가정의 안정을 바라는 의미에서 뭔가 좀 용왕을 테마로 하더라도 우리는 도시민들을 치유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그냥 단순히 놀다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 여기 본량 용왕마을에 오면 뭔가 치유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그 내용이 담겨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담겨지면 이게 누가 오지 말라도 오겠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왕을 맞이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좀 제시해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용왕을 맞이하는 장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바다거든요. 그런데 미소신앙을 보면 마을 주변에 있는 공동 우물 또는 마을 주변에 있는 냇가 이런 데에서도 막 용왕을 맞이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저수지도 뭐 이렇게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제가 그렇게 생각나는 거는 경남 어디 마을은 우물에 당산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우물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용왕이 우물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용왕을 맞이하는 장소도 기본적인 그런 저수지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 마을의 자원하고 같이 연계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용왕의 진선한 재물들이 아까 말씀하신 용왕발이 된 것들과 연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이제 마을 사례는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용왕마을에서 유명한 마을 중에 하나가 이 서귀포에 있는 용왕난드르 마을인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마을 전통적으로 이게 내려오는 용왕에 대한 구술 내용들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게 농가 소득하고 연결시켰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을 참조하시면 좀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 본량 습지 마을 사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량을 좀 알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은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앞으로도 팬데믹이 이전 시기가 좀 많이 풀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대, 20대들은 대부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 SNS나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서 본량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가급적 앞으로 또 그렇지만 좀 중요한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동영상을 촬영해서 또는 이거 실시간 라이브로 전달한다든지 이런 좀 기술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용왕을 테마로 한 사업은 저는 굉장히 좋다 생각하는데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소라든지 이런 레시피 같은 경우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사업 아이템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업 아이템이 좋더라도 사업을 누가 끌고 가고 사업을 누가 운영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 기업이나 아까 사회적농업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렇게 이 주체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를 더 권장되고 싶긴 한데 왜냐하면 이런 주체들이 외부의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마을 공동체의 협동만 잘 되면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물론 옆에 전문가들이 좀 컨설팅을 좀 해줘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본량이 지금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그런 데서 한번 얘기 좀 모셔와가지고, 뭐 이사장이라든지 대표에 대해서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을 자원을 가지고 그걸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좀 이렇게 행사시켰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게 벤치마킹 할 수 있게 더 가까운 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이상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략공장 전학입니다. 저희 이제 시민들이 처음으로 저희 지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소위하고 그런 방이었는데 저희 이제 소유자분들 저희 스스로 지역 주민을 살았던 분인데요. 정말 자랑스럽죠.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발제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기한테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스스로가 좀 많이 부정을 하고 지금까지 솔직히 하지 못했고 안 했기 때문에 자기 그런 능력들을 좀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진짜 우리 전략 발전을 기회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우리 오신 분들이 전략 주민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데 전략 주민들이 좀 몇 분은 그 부분이 좀 더 안타깝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영상으로라도 나중에 저희 고향에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이제 번양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고 토론을 하고 우리 번양에 보물찾기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 이미 번양 주민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이제 용진산, 광동, 광동도시지, 그리고 메타세타이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들판이랄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태양도 도시와 좀 인접해 있어서 도시와는 농촌과 연계되는 인접해서 처음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 같은 우리 주민들 속에서 그대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입서를 해서 처음 단계를 잘 단수를 이끌어 갈 것인지 그 부분인데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단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용왕리 마을을 브랜드로 한 마을 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용왕리 마을은 제가 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전량을 봤을 때 뭔가 특색이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이 전량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어떻게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될까 그 부분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앞글자를 따서 이제 용왕을 해가지고 이제 메리트를 준 건데요. 사실 남부에 가면 풍긴마을 있잖아요. 풍긴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곳인데 이제 풍긴마을이 있거든요. 사실 남부를 보면서 그게 풍긴이 유명해졌다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어서 우리 전량도 용왕리 마을을 하면은 뭔가 좀 시도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용왕리 마을을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떨리네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용왕리 마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전투적으로나 저희가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아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 기획을 할 때는 저희 전량 자원하고 리소스만을 바빴었지 사실 거의 우리하고 같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될까 고민을 못했던 부분인데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정말 잘 매치를 해주셨고 그 부분을 거기서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리하자 그러면 이 공간 구성인데요. 지금 연진선 같은 경우에는 송승기 부지자분께서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좀 해줬는데 왕동 소수지 부분은 공간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체험 위주고 공간 구성을 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특색 있게 사실 체험 위주였어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의제를 용왕리에 관련해서 그 세 번째 메타세타이어 국가이 연계되고 하는 거였거든요.
말씀드리는데 사실 파이어프리는 사실 경기에서 오자마자 이게 명품 길이구나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길인데 이 명품들을 조금 설명하기 못하는 면도 좀 많고요. 사실 이 부분은 예산만 있으면 어느 정도 자동스럽게보다 가정화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토론 과정이 조금 더 나무가 적성이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국제대학 분들이 이제 어버이적 쪽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제가 저도 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각자의 가지고 있는 장점과 능력들이 다르고 이것들을 화학적으로 작용했을 때만이 우리 대학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하나 어떤 부분을 이제 빠져서 안 되고 모든 부분을 참여를 해서 잘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외에도 나름대로 메모를 해봐가지고 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조언해 주셔서 그 부분만 같이 곁들여서 많이 충분히 더 발전하는 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던 변단석 교수님께서 이 재원이 충돌이다 보니까 겨울에 유유지가 60% 정도 됩니다. 겨울에 40%가 무엇이 겨울에 쏟아지냐면 밀하고 보리가 쏟아지는 편이에요. 40%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모작이거든요. 이모작. 별로 수고나는 쪽에 어떤 게 이모작. 그 수학을 보고 나서 이제 또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같으면 코로나가 아니면 그 지역이 축제 공군이 뒤에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울에 또 절 축제가 제일 먼저 생겼는데 1월달에 테마제 행사 그 다음에는 보름이 단적 겨울이 있잖아요. 그 행사 또 그 다음에 경로잔치라고 부인양가들 5월달에 보고 또 도화리 축제, 도화리 축제가 그냥 전체의 흐름을 가름하는 축제, 그 축제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마을 사흘이잖아요. 사흘이 실제로는 그냥 전체가 그냥 발전 연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총괄 주로 맡아졌는데 국회의원이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너무 복잡 말고 보마 하고 복잡 자치위원회도 그냥 발전이 되고 뭔가 같이 공부하면서 그래서 가장 오늘 영암이 나오고 용진산 나오고 되게 옥토 경비가까지 아울러서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딱 나가냐면 왕동 용진산을 해서 민속회를 들고 옛날에 그 뒤에도 나오고 용진산에 왕동 둘레길이 만들어지면서 도로를 확장을 해놓은데 확장을 해놓으니까 여기 지금 하기 전에는 둘레길 겸 용진산 저쪽에 모토 캠핑장 들어선 데 있거든요. 지산전하고 거기에 민속촌까지 만들어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그거를 잘 활용해서 지금 만들어진 우리 전체자님들 그리고 우리 주민 포럼을 만들어주신 우리 다섯 분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종합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또 아까
우리 정순기 의원님께서 용진산에 도지석 있죠. 그 이제 정상이라는 정상 몇 미터 도지석 그것이 이제 없어서 이제 그것인데 우리 발전을 방향에 돈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정순기 의원님께서 좀 협찬도 좀 하고 같이 우리 발전 지금 다 써보면 안 되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공유하면서 그 터지서 돈 많이 안 들 거예요. 우리가 있는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 돈 일부분 거기에서 터지서 하나 필요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토론자분들 우리 발제자분들 발제자들은 투자를 하는 것 같고 우리 정순기 이런 것도 해서 같이 5분 저도 거기 공감하면서 같이 협찬을 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저렇게 훨씬 더 실감나고 절실함을 제가 알아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자료로 봤었을 때, 마을의 계획을 수립할 때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오랜 비전을 갖는 것, 그래서 방향을 설정을 잘 해야 될 예정입니다. 지금도 살고 싶고, 오랫동안 살고 싶고,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 이게 방향이 있는가. 목소리가 커서 보이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누구랑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게, 보여야 되고, 이렇게 누구랑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녹여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당장 할 수 있는 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놓치지 않을 것이 이걸 통해서 마을 사람들끼리 알아가고 관계가 깊어지고 마을의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들의 자치력이 강화되는 강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일단 보고 오늘 보니까 또 홍기훈 우리 위원장님 있는 자료까지 이제 있는데요. 저는 이 방향에 있어서 마을 자원을 우리 본량동의 특성을 잘 보물을 잘 살리고 개선할 점을 또 찾는가 했던 거잖아요. 근데 내게 주제가 어쩌면 이렇게 마을의 자원을 잘 활용했던 관점, 그리고 마을의 바람을 다 같이 가졌던 것. 그래서 유심동체이더라고요. 마을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이제 봤고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는 그래요. 이제 본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발제 네 가지가 보면은 일단 방향은 브레인드로 해서 자원인 용왕마을이라고 했던 것이 어쨌든 간에 용진산과 앙통마을에 해가지고 용왕님 마을로 이렇게 브레인드 잡으면서 이걸 갖고 먹고 놀고 살자. 거기에다 특성이 도농이 교류해서 잘 활발하게 가자. 이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의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세부적인 것은 한번 의지가 되고 나면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중에 하는 기회를 잡고요. 얼마 늦게 왔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는 영왕마을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도시의 도농 교류를 하는 자원에 있는 곳에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의 특징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마을에서 경제활동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을 그거 하나가 있고, 한 가지는 마을 주민끼리도 놀고 문화복지도 같이 해보자. 이게 큰 축으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의지를 잘 잡아서 이렇게 앞에서 해도 좋겠다 싶어졌습니다. 막 구체적으로 빈지 체험도 있고, 너무너무 빈지 체험
처음 저 오고 싶었어요. 강주에 한 달 살이가 요즘에 유행이에요. 경기도권에서는 바로 KTX 타고 송영리 와서 블랙홀로 가서 하루에 가버릴 줄 알았더니 2박 3일이 기본이고 한 달 살이를 이렇게 욕구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빈지층을 보면서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또 수락상을 하려면은 많은 우리 본량에 있는 밀, 보리, 뭐 마당어태, 식혜 뭐 만드는까지도 어떻게 이거를 같이 누구랑 할 것인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있더라고요. 빈집도 과연 이제 조사도 해봐야 될 것이고 누가 있는지 이게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할 사람을 찾는 것도 이제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국제적인 부분들은 이거를 한번 종합판으로 잘 만들어서 중장기 과제로 한번 경계 설정을 해서 이제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팀 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해가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도시농원이 우리 마지막에 온 거 보면서 도시농원 공원은 수원동에도 해보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되게 공원하면은 숲만 한데 먹거리 숲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본량이 요즘에 동네라는 이 본량에 맞춰서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서 이 트렌드가 동네 트렌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도시농업 공원까지 한번 굉장히 좋은 의제였고 그래서 한번 순서를 좀 잡아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본량 주민포럼은 마을 의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본량 마을 사업을 보완하고 보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 계신 주민분들이나 마을 활동가 선생님들의 속 시원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을 하셔도 되고 발제자의 분들이나 토론자분들에게 질문을 하셔도 되고 의견을 내주셔도 좋습니다. 용진산 정상이 소유주가 임곡동 서울이 계신 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주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뭐 구주지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좋은 산이라 했더니 뭔가 해보려고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개인 소유였더라고요. 거기다 우리가 데크를 설치를 하고 해맞이도 이거 하기 위해서 좀 그 좁잖아요. 데크도 설치하고 하려고 공모사하고 신청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게 사유지여서 그분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 동의를 받으러 갔는데 안 해주신 거예요. 머지개사 당신 비서까지 거기다 세워준다 했어요. 두고 누가 이렇게 기증도 아니고 동의해놓으라고 사용 승낙을 해놓으라고 비서까지 세워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동의를 안 해주셔서 사실은 그 사업을 못했던 겁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편의석도 세우고 데크도 설치하고 거기서 멋있는 해맞이 행사도 하려고 한 5년 전에 임성호 자치위원장 하실 때요. 5년, 한 7년 됐겠죠? 7년. 그래서 그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 고장 협치마을 사업으로 그걸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렇게 또 논의를 해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활동지원과 송은철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작년에 활동하면서 공연도 오면서 정말 멋진 마을이고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요. 저희도 올해 다른 곳, 인곡이나 동곡이나 뭐 이런 곳에 가서 뭐 주민자치회 의제 같은 것도 발굴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봤었어요. 근데 대부분 다들 발굴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을에 대한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분양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을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가지고 브랜드화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시민들과 주민들과 함께 오고 다시 공양으로 오고 찾고자는 관광객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다른 타동에 비해서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오늘 정말 멋지고 대단하시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어떤 사업들을 보면서 도시재생 그쪽에서 잠깐 들었었는데요. 제주도에서 관련돼 오셨던 분들, 협동조합에서 오셨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서도 제주도가 이렇게 올 수 있게끔 위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니까 그 청년들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그곳에서 와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먼저 이렇게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은 팀별로 움직여서 그쪽에서 말씀하신 것에서 빈집에서 맥반 매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그쪽에서 이렇게 일도 하면서 일자리도 하면서 같이 청년들이 함께 이곳이 제주도가 멋지다. 어떻게 보면 분야도 이렇게 체험 문화도 하면서 같이 다양한 여러 가지 체험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협동조합 가서 며칠간 또 일자리도 해주고 일거리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며칠간의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었어요. 이런 것도 약간 청년들한테 올 수 있게끔 그냥 무작정 청년들이 오라면 오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청년들이 이런 곳에 분명히 이런 요강의 멋진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한다면 그 계기 속에 좀 밑바탕이 돼서 청년들이 이런 체험할 수 있는 문화들이 좀 실질적으로 접근해서 하면 좀 더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것도 경험할 수 있어서 저도 또 그런 발전 속에서 저도 참여해가 되며 빈집에서 편집하면서 좀 체험할 수 있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학생을 놓고 우리 지금 교육센터에서 모금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간이 좋아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나와서 주중에서는 2번씩 하고 또 시간이 나면 낮에 비 오는 날도 와서 연구를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축제 때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냥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이쁘신 분들이 나오셔서 오늘 감사하고요. 또 오늘 진짜 우리 회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주민이 이왕 이렇게 마을 발제가 나와 있고 이것을 말 그대로 협치마을 아닙니까? 우리 28개 통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통반장 또 자치위원회 이렇게 같이 협치를 해주신다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번향을 알리는 이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주민 포럼, 특히 협치마을, 다른 주민 포럼들은 가보시면 협치마을 사업 포럼은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근데 오늘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공부를 정말 잘 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버무리느냐, 이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원도 잘 발굴되었고, 그래서 조금만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같이 좀 참여해서 하시면 충분히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본량 주민포럼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위원장님께서 본량 외치면 저희가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